이 대선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공개되어 있는 이런 장이 열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장동 같은 것들이 밝혀지잖아요. 그분이 아마 대선에 나오지 않았다면 대장동 같은 것들은 크게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끝났다면 대장동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번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검사입니다. 검사로서 그냥 검사로 끝났다면 그냥 뭐 묻혀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그가 과거에 검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했던 일이 여러 사람들의 이해 증언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자질구레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것 빼고 커다란 것, 가장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태블릿 PC를 가짜로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부분입니다. 즉 국기문란범입니다. 1번과 2번 후보의 범죄를 비교하면 1번은 파형치범입니다. 그러나 2번은 국기문란범입니다. 죄질로 말하자면 2번의 죄질이 더욱더 강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이 범죄자들이 만들어가는 연극이라고 파악한다면 1번은 파형치범이고 2번은 국기문란범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조폭과 민간 조폭과 국가 권력 조폭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간 조폭과 국가기관 조폭 사이에서 누가 이길까요? 싸움은 국가 조폭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조폭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 조폭이 검찰 여러분 주직 여러분 아십니다만 검찰 특수부를 하는 데는 없는 죄를 만드는 데가 검찰 특수부입니다. 그 검찰 특수부에서 윤석열이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조작하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신정아라고 아시죠? 변양균 사건의 신정아. 신정아는 조사를 받다가 윤석열이가 하도 겁을 주는 바람에 그냥 앉은 채로 소변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윤석열이라면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왜? 없는 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윤석열이는 유감없이 조작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묵시적 청탁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묵시적 청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를 집어넣는 건 뇌물을 넣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뇌물죄를 갖다 씌우는 겁니다. 무시적 청탁. 정밀하게 만 3마리를 빌려줬다는 그 삼성과 박근혜를 묶은 것이죠. 그래서 최규하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태다라고 해서 뇌물을 엮어 넣은 겁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서 시작할 때 많은 부분을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하다. 윤석열은 위험하다. 왜 위험한가 하면 윤석열의 범죄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따라서 제3의 후보를 애국 우파 후보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과 맞서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훌륭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짜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만들었던 그 엄청난 거짓의 산을 그대로 묻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산이 높아서 그것을 파먹고 지나가려면 엄청난 웅덩이를 파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폈습니다. 이제 선거의 종반전이 되면 저들은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뭐 주범과 공범이죠. 저쪽 세력은. 그러니까 선거 초반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종반으로 가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세계였다는 것, 그리고 그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것은 저들이 폭로한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5시간 전 오늘 아침 한 9시, 10시 사이에 좌파 매체에서 윤석열 X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 윤석열 X파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윤석열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어서 집어넣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직 대통령은 뇌물죄로 엮어서 집어넣었다, 그리고 탄핵시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됐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다가 시간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 이것을 터뜨리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저들은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사전선거일입니다. 내 사전선거일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엑스파일을 터뜨리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러 매체에서 이것을 확산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나쁜 사람이야, 탄핵은 윤석열이가 주도한 거야 라는 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우파 시민 여러분,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윤석열이는 나쁜 사람입니다. 우파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은 좌파가 키웠습니다 라는 프로파간다를 할 거라는 겁니다. 제 예측은 맞아 들어갔습니다. 기자라는 촉이 있습니다. 바로 목전에 있는 위험을 발견해내는 촉, 그것이 기자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당연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려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대선 초반부터 윤석열이는 안 돼, 진짜 순수한 애국 우파 구국 대통령을 우리가 후보로 추대를 해서 그분을 띄워야 돼 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원래 그 집안에 도둑이 되려면 개가 짖어도, 개가 짖던 게도 잘 안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하려니까 올바른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어떤 사람들이 안 듣느냐, 사회의 지도체들이 정말로 올바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위험하니까 윤석열을 대신할 수 있는, 어쨌든 대신할 수 있는 자유 우파 국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자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과문에 모였던 많은 애국 시민들이 애국 우파 구국 대통령 후보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입니다. 제가 김경재 후보를 3번 연호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상으로 올라오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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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경재 후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십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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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포 구민 사당동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인가 되나,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저 건너편 사당동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50평 되는 대지에 한 20평 정도 집을 지어가지고 세를 놓고 갔는데, 그 다음에 16년 만에 돌아와서 그 집을 팔았더니 값이 한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 주택 투자라는 게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요새 그 집이 잘 있는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방금 이상로 박사가 대부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약해서 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요새 이재명이 밀고 있고, 이재명의 조직에 엉켜있고, 이재명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이재명을 미는 사람들도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몇 사람 만나보았어요. 만나보았더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워낙 조직을 잘해가지고 아주 굉장하게 조직을 합니다.
심지어 그냥 아무나 보내가고 특보로 임명한다고 하고 며칠까지 전화 안 하면 그냥 임명장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한 조직하고 돈도 많고 또 정부의 지원도 받고 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 현재로 이재명과 윤석열의 둘이의 지지도는 0.4% 정도 왔다 갔다 아주 딱 붙어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통령 선거에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못하는 그런 정식으로 선거 기간이 들어올 때 딱 직전에 하는 여론조사가 항상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이걸 조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인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한 35% 정도 지지를 받는데 이 양반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한 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찍기 싫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찍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에 대한 육성 녹음이 폭로가 돼서 지금 장안이 시끌벅적하고 여의도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말을 함부로 해도 너무 함부로 했더라고요. 그동안 열린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이는 뭐 학칼에 간다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아마 요걸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딱 보니까 그 내용이 탄핵에 관한 건데 내가 엮어서 박근혜를 깜빵에 보냈다. 이것이 주요 테마입니다. 어떻게 엮으냐? 무슨 직무유기니 국정농단이 하는 거 붙이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뇌물죄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연 뇌물죄를 걸었어요. 그래서 박근혜에게 30년 플러스 15년 45년을 구형해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그 뇌물죄를 걸어가지고 22년의 언도를 받게 해서 4년 9개월 동안 감옥소에 넣었습니다. 이게 장본인이 윤석열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제1탄이고 2탄, 3탄, 4탄이 막 나오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을 정말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윤석열이 안 찍어 누가 찍는단 말이야? 이재명이는 찍을 수 없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대안으로 제3의 사나이 기호 10번 김경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저는 16년에 망명을 하고 오느라고 정치적인 뭐 스캔들이 나발인 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16년 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나고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전두환 씨가 또 붙들어가지고 여권을 내주지 않아서 간신히 16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움직이는 거, 의회 청문회 그 수백 번 짜쳐다니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이 김경재에게 대안으로 표를 찍어주시면 이재명이니 윤석열이 그 복잡한 사람들 다 제치고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펼쳐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 파일이 나오기 전까지 어저께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최후 통첩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이를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박근혜의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를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그냥 당신을 찍어볼란다. 왜? 이재명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 녹취록을 보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형편없는 인간도 아니야.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5년 동안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통령 탄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국회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저쪽 사람들은 내통해가지고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탄핵했어요.
그러면 왜 그 62명이 당시에 문재인 정권하고 야합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둘 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전부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중국 공산당의 졸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겁니다. 근데 왜 탄핵을 했느냐? 우리나라에 사드를 집어넣으니까 중국이 빽빽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이건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것들이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한 사드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음영으로 국회의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 전원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나라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밑에 있는 참모 대부분이 당시에 사드 때문에 반대하고 박근혜를 탄핵시킨 그 패거리들이 윤석열 밑에 다 또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석열의 녹취 파일이 2탄 3탄 나오는 걸 보시고 이 사람이 도저히 이 나라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바꿔서 이재명한테 갈 것이 아니라 기호 10번 김경재에게 집어주시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부동산 값을 내리고 그리고 원자력을 다시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원전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우리의 전기료를 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역사에 기록함으로써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탄탄대로에 올리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그 1탄 발표한 것이 열린 공감이라는 데인데 5시간 동안에 50만 조회가 있고 댓글이 5,200개. 아유, 굉장해. 아마 오늘 자정때 되면 한 100만에다가 댓글이 한 10,000개 붙을 거예요. 근데 이게 1탄에 이 아니라 1, 2, 3, 4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폭로하는 것 자체도 야비해. 사실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 내쳐야지. 실컷 올려갖고 막판에 이제 이재명이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치는 거야. 비겁한 놈들이야.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비겁함을 따지기 전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우파를 참칭하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의 제한과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이 이제 봄이 돌아옵니다. 오늘 돌아다니니까 날씨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서 이 나라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적 통일이 무지개처럼 아로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기호 10번 김경재, 묻지 말자 김경재. 기호는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에게 찍어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평안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연료 개인소득 지금 35,000원인데 한 5만 불 올라가는 세계에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 같은 그런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여러분의 삶을 만끽하고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0번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재, 김경재, 김경재.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모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김경재 후보님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님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바쁜 일이 좀 많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10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가?